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 2003년부터 줄곧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위해 연령 표준화를 거친 우리나라 자살률은 24.8명. 이는 OECD 전체 평균인 10.7명의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자살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2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고 10대의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자살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21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증가했는데요. 광주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 329명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광주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3주 연속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대응팀의 출동도 증가 추이를 보였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일시점 한 2건 정도 매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여 건은 저희 경찰 대응팀에서 하고, 또 경찰 대응팀에서 응급 입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복 출동으로 이렇게 요청 들어온 건수는 그 해당 경찰 관서에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하다 보니 거기보다 훨씬 더 60건 이상의 어떤 그런 응급 입원 처리 건수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광주는 특히 올해 1분기 자살률이 무려 60.7%로 급증했는데요. 자살률 급증에 광주 자살예방센터는 유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네, 유족에 대해서는 이제 광주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유족 같은 경우는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게 유족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족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살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유족을 통해서 자살 사건으로 들어오신 분을 저희가 계속 좀 상담을 해봤을 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살 사건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1분기 때 80%가 넘었어요. 유족으로 들어온 케이스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해진 경제난에 따른 자살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분석. 또한 사회적 고립과 유명인 모방 자살이라고 불리는 베르테르 효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살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이 경제적인 거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고 이성균 분도 계셨고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조금 많이 부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목할 점은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란 겁니다. 연령별 자살률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자살률은 급감했지만 10대에서 30대 청년층 자살률은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이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청년이 가장 어찌 보면 취약계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회 변화 속에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해서 직장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장 큰 직격탄을 받았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 친구들은 역시 처음 겪어보는 이 어려움이 훨씬 더 크겠구나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을 갑자기 받는 이 상황이 청년들이 매우 당혹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도 우리가 청년들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혼란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미래의 주역들. 가장 힘든 건 미래에 대한 부담감에 쫓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업이 제일 큽니다. 그 범위를 아예 다 못 끝내면 뭔가 마음이 촉박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서도 취직, 취업 난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진짜 나중에 가서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가끔 하죠. 삶에 대한 불확실성 외에 인간관계 등 주변 환경도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주변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큰 10대에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조현병을 앓게 되면서
광주 청년 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놔뒀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자기 얘기하면 공감을 받고 유대관계를 쌓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열등감은 더 심해지고 왜냐하면 욕하면서 맞다 보니까 열등감은 더 심해지고 그 점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연령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다양한데요.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나 심할 경우 극단적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중고등학생으로 가면 이제 학교 적응 문제, 따돌림 문제와 더불어서 우울 불안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20대로 넘어가면 주요 정신건강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조현병, 조울병 등등 이제 장기간 치료가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 20대 전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 청년 시기의 정신건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정신질환의 발병 중위 연령은 20, 30대로 그만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북구 용봉동에는 2012년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광주 지역 15세부터 30세 청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1:1 상담부터 검사,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도 많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털어놓으면 처음에는 위로가 당장 되는 게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상담을 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예, 이제 우리 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지역 안정망 구축을 위해 시민 실천단을 운영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신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담 전화와 경찰청과 함께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위원회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하여 소방,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살예방센터의 합동 근무를 통해 응급입원, 위기 개입 등 정신질환 신고 출동이나 상담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 소방, 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움직이면서 절차가 간소해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그 시간 자체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지역경찰에서 최초 신고 출동 때부터 응급 입원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경찰은 1시간 이내로 대부분 단축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광주자살예방센터는 합동대응센터 근무 외에 24시간 상담 전화, 유족 지원 사업 등 행정, 경제, 정서적 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자조 모임도 종류가 있어요. 유족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마음함이라고 해서 그 주제를 뽑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유족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천천히 나아지는 모습을 저 스스로도 보고 센터에서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지내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센터가 없었으면 아마 아직까지 헤매고 있지 않았을까. 자살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역할 덕분에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자살률 하위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살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지자체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컨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 따라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가구나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질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람 심리 정서적인 것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또 이런 관계 맺음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붙여진다면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기 전에도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 국가.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자살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의 세심한 관심과 비극으로 내모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